푼만의 총리가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디지털 경제통합과 에너지 연결망 강화, 무역협력 확대를 촉구하며 공동대응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아세안 정상들은 에너지 식량 안보와 공급망 불안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기후행동, 해양협력 관련 공동문서를 채택했습니다. 환경부가 폐수 무단 방류와 조사 방해 혐의로 푸놈펜과 건달주 소재 공장 두 곳의 운영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당국은 현장 조사 과정에서 공장 측이 출입을 거부했다며 환경오염 조사 비협조 및 방해 행위에 대한 법적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푸놈펜 당국이 호텔 합동단속으로 로맨스 스캠 조직원으로 추정되는 외국인 55명을 체포하고 휴대전화 280대와 여권 등을 압수했습니다. 체포된 인원 가운데 인도네시아인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조직 연루 여부와 범행 규모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온라인 사기 범죄 논란 속에서도 오는 8월 시엠립에서 열리는 앙코르 엠파이어 마라톤에 현재까지 48개국 약 5,000명이 등록했습니다. 주최 측은 참가자가 6,000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으며 포브스는 해당 대회를 2026년 세계 주목 마라톤 12성 가운데 하나로 선정했습니다. 푸놈펜 한국국제학교가 오는 8월 고등학교 과정 개교를 앞두고 신입생 및 편입생 모집에 나섰습니다. 학교는 5월 입학설명회와 6월 진단평가를 통해 학년 배정을 진행하며 최소 인원을 충족하지 못하는 학년의 경우 개설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캄보디아 보건부가 한타바이러스 유입에 대비해 공항검역과 응급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국립병원을 격리 치료 지정병원으로 운영할 방침입니다. 당국은 현재까지 국내 확진 사례는 없지만 해외 크루즈선 집단 감염 사례 이후 경계를 높이며 설치류 접촉 주의와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캄보디아 정부 공무원 18명이 지속가능한 폐기물 관리와 자동차 연료 품질 통제 역량 강화를 위해 코이카 주간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합니다. 참가자들은 순환경제 기반 폐기물 처리와 연료 유통, 검사 체계 등 교육을 통해 환경보호와 에너지 안보, 공공행정 분야의 역량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시엠립에서 열린 시엠립 K-팝 월드 페스티벌 2026이 한칸 문화교류와 청년 우호 협력의 장으로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참가자들은 경연과 축하 공연, K-푸드 체험 등을 통해 한국 문화를 공유하고 양국 간 교류 확대 의지를 다졌습니다. 중국 신에너지차 판매가 4월에도 증가세를 이어가며 전체 신차 판매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1월부터 4월까지 자동차 수출은 61.5% 급증했으며 업계는 정책 지원 효과로 시장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유가 캄보디아와 태국 간 국경 분쟁과 관련해 휴전 합의의 완전한 이행과 지속적인 대화를 촉구했습니다. 또한 이유는 위성 감시와 지뢰 제거, 피난민 지원 등을 이어가며 국제법에 기반한 평화적 해결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캄보디아 캐슈넛 가공시설 구축 지원에 나서며 고부가 가치 수출 산업 육성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캄보디아 정부는 이번 사업이 농가 소득 증대와 캐슈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국회가 24개월 군복무를 의무화하는 군징병제 도입 법안과 베트남 전력구매 지급 보증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푼만의 총리는 국회에서 평화와 주권은 스스로 지켜야 한다며 국방 현대화와 국가 역량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프랑스 건설기업 LBL 인터내셔널 컨스트럭션이 푸놈펜 초고층 복합개발 사업 가토타워의 공식 시공 파트너로 선정되었습니다. 가토타워는 번깽공원 지역의 지상 67층, 높이 297m 규모로 조성되며 5성급 호텔 등을 갖춘 복합 랜드마크로 2030년 완공을 목표로 합니다. 캄보디아 포스트은행이 프린스은행의 7억 6천만 달러 규모의 대출 자산을 인수하며 관련 권리와 의무를 모두 승계했습니다. 이번 자산 이전은 프린스은행의 청산 절차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대출 조건과 담보 설정은 기존 계약대로 유지됩니다. 호산나 축구성교회가 주최한 제22회 호산나컵 청소년 축구대회가 1000명의 청소년 선수들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대회는 믿음과 스포츠를 통한 다음 세대 선교의 장이 되었으며 캄보디아 한인체육회가 처음으로 공식 후원에 참여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태화복지재단 캄보디아 지부가 바탄방주 에푸놈 지역 초중학교 2곳에 정수시설과 스테인리스 텀블러를 지원했습니다. 이번 사업으로 약 450명의 학생들이 안전한 식수를 공급받게 되었으며 학교와 지역사회도 참여해 지속가능한 교육위생 환경 조성에 힘을 보탤 예정입니다. 캄보디아 보험시장이 올해 3월 총보험료 3,2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3% 성장하는 등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갔습니다. 반면 보험금 지급 규모는 49% 감소한 56만 달러로 집계되었으며 보험업계 등록 기업 수는 2025년 기준 총 112개로 증가했습니다. 싱메드 인터내셔널 메디컬 센터가 푸놈펜 중심 업무 지구에서 첨단 의료 및 예방의학 서비스를 강화하며 현지 의료시장 공략에 나섰습니다. 회사는 치료를 위해 해외로 이동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고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디지털 문서 인증 플랫폼 베러파이.gov.kh가 행정 효율을 통해 연간 약 600만 달러를 절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현재 24개 부처와 시스템 연계를 완료했으며 공공서비스 디지털화를 통해 행정 간소화와 국가 경쟁력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캄보디아와 라오스가 온라인 사기와 마약, 인신매매 등 초국경 범죄 대응 강화를 위해 정보 공유와 공동 단속 체계 확대에 합의했습니다. 양국은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국경 치안 협력과 인프라 개발, 교역, 관광 활성화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더 많은 캄보디아 소식은 더보기 링크에 있는 캄보디아인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입니다.